어제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경제 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2019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 발표에서 경제 성장률을 2.6에서 2.7% 사이 딱 얼마다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범위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정부가 이렇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특정한 수치가 아니라 일정한 범위로 제시를 한 것은 2005년 이후 14년 만인데요. 결국은 특정한 수치를 콕 집기 어려울 정도로 정부 역시도 내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 그와 관련된 우려가 크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네, 7월에 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는 내년 성장률을 2.8%로 전망을 했는데 낮춰잡았습니다. 2.6에서 2.7%. 내년 경제 올해보다 어렵다 이렇게 본 걸까요? 두 가지 측면의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실제로 내년 우리 경제의 상황이 실제로 그렇게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전망,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의 성격도 있지만 이러한 경제 성장 수치를 달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의 성격도 지니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발표된 성장률 전망치가 동시에 발표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반영을 한 성장률 전망치임을 감안을 하면 이전 전망치에 비해서 수치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측면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치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경제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2.9% 정도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내년 2.6에서 2.7 정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여기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필요성을 부각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정부가 규제를 확 풀겠다, 민간 투자를 높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투자 활성화해서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단 내년 중에 12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번에 밝혔는데요. 네. 우선 투자 대기 상태로 볼 수 있었던 6조 원 규모의 4개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내년 상반기 중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이미 적격성 심사를 통과를 한 민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조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동시에 모든 SOC 사업에 대해서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네. 사실상 내년 우리 경제와 관련을 해서 현재 가장 우려를 사고 있는 부분이 부진한 투자 위축임을 감안을 하면은 네. 투자와 고용의 주체인 이러한 민간 부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대규모 사업의 경우를 보면 무작정 예산 투입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부는 내년에 쓸 수 있는 전체 예산 중에서 70%나 되는 부분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 집행인데요. 네. 이와 동시에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도 내년 예산을 50%나 늘리고 특히 사업비 5조 5천억 원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배정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크게 늘어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아쉽다라고 하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노후화된 대형 SOC와 관련된 보수 보강 투자의 비중이 적다라고 하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시작된 1970년대 이후에 많이 지어졌었던 교량, 도로, 상하수도, 철도 이러한 부분들이 네. 현재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생활 SOC 투자는 규모도 크지 않고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는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라던가 성장 잠재력 확충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승용차 개소세 인하했던 거 연장한다. 네. 또 시내 면세점을 추가적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소비 관광
이 부분을 이제 활성화해서 소비 심리 개선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은 결국은 가게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가게의 소득이 늘어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가게의 소득이 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고용이 늘고 임금이 올라야 하겠죠.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일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라던가 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지원금을 늘려주는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효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최근 들어서 실제 공식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가게가 체감하는 생필품 물가, 네. 그중에서도 특히 반드시 먹고 마셔야 되는 농축수산물이라던가 가공식품과 관련된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죠. 동시에 가게가 실제로 돈을 쓸 수 있는 돈을 남기기 이전에 먼저 빠져나가는 세금이라던가 공적연금과 같은 비소비 지출의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들 지갑이 영 열리질 않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앞서 나온 이런 정책들로 위축된 소비 심리가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가게가 체감하는 물가 수준을 어느 만큼 낮출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올해 말과 내년 초에 물가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 근본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면서 민간 쪽에서 고용이 늘고 임금을 높여줄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바꾸겠다, 합리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당장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10.9%에 대해서 그 대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과연 어떤 방법이 더 있을지 그리고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당장 내년 1월 중에 개편안을 마련을 하고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내년 2월 중에 관련된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태스크포스의 제시안을 둘러싸고 네. 전문가의 의견을 또 모아야 될 것이고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제시된 타임 스케줄 안에 과연 이러한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인지는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을 해서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현재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불확실성, 그와 관련해서 객관성이라든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